시대예요. 영광의 시대였죠. 네. 네, 영광의 시대였죠. 왜냐면 제가 처음 야구를 봤을 때 그때 한화 이글스가 시리즈를 간 해였어요. 그리고 사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 삼성 해태 빙그레가 리그를 끌고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나는 되게 강팀이었고 아까 이 친구 얘기처럼 오늘 야구를 안 봐도 다음날 뉴스면에 보면은 한번 8대3으로 이겨 있는 빙그레가 이기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자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게 롯데랑 기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우승 문턱에서 기아와 롯데 때문에 그때 당시 해태 때문에 우승을 못했던 그 시절 사실 빙그레 팬들은 그때 해태하면은 치를 떨 거예요. 한 번쯤은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한 번쯤은 그게 참 그 빙그레와 혜택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긴 자의 승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화 빙그레 이글스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게 된 것도 이제 그 시절에 워낙 많은 경기를 보면서 결국 이제 혜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빙그레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반대가 되게 됐으면 비슷해지신다. 되게 비슷해지신다. 약간 그 팀 캐릭터가?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반대 입장이 됐으면 내가 과연 혜태라는 팀을 애정을 갖게 돼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자, 네. 우리 11번 우승한 팀. 네. 우리나라 유일하게 10번 이상 우승한 명가 타이거즈. 우리 유일하게 한 번 우승한 팀. 물론 우승을 하지 못한 팀도 있지만 그러면은 똑같은 야구란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 두 팀이 자 스타트할 때는 서로 한국 시리즈를 했던 강팀이었고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도 있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이강돈, 이정훈, 고원부, 강석천, 장정훈, 송진우, 한용덕, 이상목, 뭐 한희민 뭐 말도 우리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었고 혜태도 역시 뭐 이종범, 그 선동열을 바탕으로 뭐 김 그 3K 선수들부터 근데 왜 지금 주소가 이렇게 다른가 생각했을 때 그때 혜태가 우승을 했던 이유 그리고 빙그레가 준우승을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주소의 기아의 이유와 하나 이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시대상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당시에는 뭐 경기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그쵸. 그때 90뭐 경기 뭐 뎁스의 야구보다는 그때는 거의 개인기 플레이어 야구였죠. 플레이어 야구였고, 뭐 아마 야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야구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데려오지만. 당시에는 외국인 선수 하면은 제일동포 선수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김무종이라는 포수가 있었고, 저희 뭐 김홍명, 고원부, 김홍명.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고원부 타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가 저희는 우승을 해야 선수들이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라 불렀죠? 그 당시에 이제 승리 수당. 메리트를 챙겨가려고 하는 보너스 보너스 승리 보너스 우승 보너스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워낙 그 군산상고라는 이제 전통의 명가 그 팀에서 이제 배출되는 이제 명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 혜태 타이거즈 입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엔 어쨌든 지역팜. 근데 항상 우리 충청팜보다 전라팜에서 나온 선수들이 야구를 더 잘했어. 많죠. 메이저리그 간 사람들. 충청팜에서 나온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정민철. 과거에는 뭐 송진우, 충청팜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제 뇌리 속에 제가 본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중에 제일 잘 던지는 투수는 뭐 그렉 매덕스, 뭐 랜디 존스 이런 선수 아니에요. 선동열이에요. 저한테는 최고의 그 투수가 나오면 그냥 그건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4선승제 시리즈에서 만나면 손동열 선수가 아무래도 정규 시즌보다는 많은 이닝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 칠 수가 없는 그때 당시에 어떤 리그의 수준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여기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야구를 천에서 혼자 야구했죠. 규격외였다. 절대로 한국 시리즈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깰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선발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나와서 이제 완투하고 내일 마무리. 이게 좀 한 하루 정도 쉬었다가 그렇죠. 중무리 나와서 또 한 6회서부터 올라가고 또 던지고 그리고 또 한 3일 쉬었다 또 선발 던지고 뭐 이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선수가 있으면은 야구하기가 사실 너무 쉬웠죠. 그렇죠. 치트키였죠, 치트키. 그러니까 선동열이 사실 다 시켰다고 봐도 되는 우승들이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와도 그래도 기아는 이제 태태는 우승을 했고 2000년에도 했고, 그렇죠? 2000년 초반에도 했고, 사실 지금도 노리고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기아가 올 시즌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시리즈 직행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기아는 시리즈 직행하면은 바로. 절대 준우승을 하지 않아요. 준우승을 하는 게 가지 않겠다. 아 진짜 모아님 도죠. 모아님. 대신 포스트 시즌에서 낙방 하면서 떨어지긴 해. 근데 코리안 시리즈 가면은 무조건. 그렇죠. 예. 100%. 자, 그래서 올해 한국 시리즈 진출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올해 우승은 당연히 기아다. 어욱이죠, V12 한다. 그리고 내년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근데 실제로 보기에도 2위 그룹에 랭크되어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LG 트윈스라든지 뭐 지금 두산 베어스가 최근 안 좋긴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와의 전력 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뎁스 문제도 그렇고 팀 타선의 일단은 완성도가 완전히 짜임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기아가 올해까지는 우승하는 꼴을 조금 볼 수밖에 없다. 응원해 주십시오. 어차피 못 가는 거 응원해 주십시오. 네. 품격을 거의 방송 말미가 되니까 아예 던져. 근데 사실 거기에 직행에서 완벽한 컨디션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갖고 올라온 그 시리즈 도전자하고는 사실 갭이 더 벌어질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구조에서는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죠. 거의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 한 10년만 해도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이 한 번 빼고 다 우승하지 않았나? 그거 앞에 타고. 리그 전반적인 역사를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77%인가? 그렇죠. 사실 이런 토크가 돼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이 기아 패널하고 제가 올 시즌에 한 번도 방송 매치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졌었는데 비로 취소되고 하는데 한 번 제가 순위는 낮지만 얘의 이 교만함을 뭐 어떻게든 부러뜨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특집 방송이 됐는데 부러뜨려야 될 분이 두 분이 생기니까 이게 더 막막해요. 죄송합니다. 이럴 어차피 부러뜨릴 수 없다면 맞아요. 저는 그냥 기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기어 들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또 질문. 사실 우리가 올 시즌에 굉장한 슬로건을 오픈을 했어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와 함께 네. 서두에 Rebuilding is over. It's different us. 이걸 냈는데 사실 뭐 또 얘기하지만 시즌 초 10경기 때는 그걸 이제 성적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아도 사실 최하위권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많이 맞죠. 그쵸, 맞죠. 그때 마음을 알잖아요. 588을 찍어왔습니다. 그쵸? 588. 그런데 그때 느낌 어땠어요? 걔는 진짜 그 꿈도 미래도 없었다. 네, 뭐 진짜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도 뭐 그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반추해서 그 당시의 라인업들을 보면 이때 야구를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뎁스도 처참하고 2군에서 누군가를 끌어오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약팀들의 그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고 얘 올려라. 얘 올려야지. 계속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막상 그 선수가 올라면 역시는 안 된다. 너무 아니, 지금 피쳤다. 그 기아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하니까 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아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하라고.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예전 2014 시즌 이제 그때 막 홍재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와 그때 키움하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 5월? 6월만 안타를 처음으로 쳐가지고 와 드디어 얘도 안타를 치는구나. 그리고 1번부터 5번 빼고는 아니 4번 빼고 나머지 선수가 없어요 막말로. 맞추지 못해요 그냥.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야구를 보라고. 지금처럼 이러지 말고. 너무 이제 자만해지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좀 우리 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사건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얼마나 좀 기아가 당시 뎁스가 안 좋았냐. 이제 브렛 필이라는 외국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를 재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놓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지금 놓고 생각해 보면 되게 우스워요. 그 당시 이제 브렛 필이 찍었던 그런
성적이나 스탯을 놓고 야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싸웠다고?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는 선수인데 얼마나 집안에 자산이 없으면 이 정도 대급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나 지금 우리가 작년에 페냐 산체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그 고민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 걸 놓고 싸웠던 걸 보면 당시 기아가 좀 처참했죠. 라인업에 놓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막 김다원 혹시 기억나세요? 김다원 이런 4번 기아의 김다원 와우. 저는 뭐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야구 봤는데 김다원이라고 그래 대학 그때 드래프트를 알고 있거든요. 기다려 또 여기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의 주장은 어우기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뭐 NC가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혼자 몇 달 끌고 올라갔던 패디라는 패디. 선수가 있었죠. 예.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가서도 지금 2.8을 잘하고, 찍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저는 또 최고의 상품은 내일이다. 기아의 내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사실- 잘하죠. 사실 저희에게도 어마어마한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네. 5할 타자, OPS 1.5, 1.6을 찍는 진짜 한국 리그를 왼쪽 오른쪽에서 씹어먹던 선수가 있었어요. 있다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어제 역시 따봉. 따봉. 맞아 따봉이네 진짜 나오자마자. 근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최근 한두 달로 따져보면 그 선수가 사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가장 지금 성적이 낮거든요. 확실히 저희랑 소크라테스랑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아예. 이 패턴이 완전 반대죠. 근데 우리 페라자가 사실 지금 너무 못해주고 있는 게 또 현재 우리 순위에 일정 반영을 좀 해주지 않나. 많이 반영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타자. 크고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레이에스라는 굉장히 좋은 선수와 페라자 선수를 비교해 보면 페라자 선수는 전형적으로 몸으로 야구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특유의 운동 능력, 스윙 스피드 그런데 정서적으로 멘탈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선수. 그게 이제 수비로도 많이 이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야구 자체를 어떤 깊이 있게 보는 눈이라든가 이게 선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미안하긴 한데 야구를 되게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하는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정말 본인이 몸이 올라와 있을 땐 좋은 타격을 할 수 있지만 멘탈적으로 조금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기복이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저는 성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페라자 몇 살이죠? 이제 26, 7. 어리죠. 그러면 좀 업앤다운이 있을 나이인가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게 태맹적이다. 저는 그런 거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태맹적이다. 습성 같은 거. 기질이다. 네. 근데 작년에 마이너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이미 수비 실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선수고요. 어떻게 보세요, 페라자 선수를 밖에서? 저도 보면 거의 야생의 맛이다. 그렇죠. 진짜. 슬램덩크로 강백호. 보면 아니 전호장. 더 갔는데? 더 갔는데? 그래서 보는 맛은 기가 막히고 어떤 메커니즘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상적인 스윙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이것도 실해. 네, 또 맞아요. 진짜 보면은 그리고 또 귀여워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해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이게 업앤다운이 좀 심하고 그 기분파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도 봤고 수비를 그리고 좀 너무 못한다.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정말 가까운 데서 많이 봤거든요. 페라자의 수비를. 수비를 안 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다.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다. 제가 이제 1루석에 앉으면은 페라자가 우익수 수비를 볼 때, 라이트 수비를 볼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글러브에 닿았는데 땅에 떨구는 거예요. 저 심장이 쿵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야구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야구를 수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예. NBA에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있죠, 뭐 거북이. 보시는 예.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미쳤어요. 막 너무 빠르고 막 뭐 1m 넘게 뛰고 막 이런 선수인데 못하는 날은 공을 관중석에 집어던집니다. 기복이 그만큼 잘하는 정말 심하다. 날은 막 40득점 꽂아 넣는데 정확히 그런 선수 수비도 안 하고 근데 관중들이 봤을 때는 이 선수 뭐 에너지 레벨이 미쳤죠. 그렇죠. 예. 딱 그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남은 경기 동안 페라자가 내년에 한국에서 하나이글스에서 뛸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 마음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 그 고민을 던져줬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답도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해대님이 여쭤본 거 말씀대로 페라자 과연 내년에 하나이글스에 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진단을 내리셨으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페라자의 성적은 하나이글스의 성적과도 좀 비례할 수 있다. 직결이 되죠. 네. 팀이 지금 이제 한창 수익 싸움에 치열하고 할 때는
페라자도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그 절정에 달했을 때는 이제 1위를 하고 있을 때 7연승이었나요 시즌 초반에 네. 그럴 때는 뭐 거의 그냥 리그를 다 씹어 먹었거든요. 야 이제 페라자 내년에는 여기 없겠구나. 진짜 잘한다. 메이저리그 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히려 재계약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됐단 말이죠. 여기 없겠구나. 여기 없겠구나. 지금도 없겠구나. 재계약을 못 하겠구나. 그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7연승 할 때, 야, 페라자 올해밖에 못 써먹겠구나. 어디 일본이건 미국이건 가겠구나. 근데 페라자의 수비를 딱 보는 순간, 아, 올해밖에 한국에 못 있겠구나. 수비 때문에 왜 메이저에서 못 데려가니까, 일본에서 못 데려가니까 한국에 있겠구나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 한국에 못 있겠구나. 반응은 초반에 너무 좀 대만이나 갈까?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아쉬운데, 그냥 팬으로서 저는 앞으로 남은 경기에 50경기 있잖아요. 앞에 거 다 지우고 남은 경기를 샘플로 판단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네.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이제 모티베이션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느껴지는 분위기상 김경문 감독이 페라자 선수를 막 되게 이뻐하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그럴 수 있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제치워라. 그리고 아마 본인이 내년에 그리는 야구에 적합한 포지션의 네. 야수를 물론 외야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그런 선수를 뽑아달라고 구단 요청을 할 거니까. 약간 주제 넘은 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김경문 감독님의 의중을 저희는 모르죠. 팬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올해 좀 기아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또 뽑자면은 사실 저는 뭐 감독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감독이랑 같이 생활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건데 기아가 좋다라는 거는 굳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야구관을 선수들에게 씌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야. 우리 팀에 이러이러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맞겠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한국의 야구 팬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옷을 사람 체형에 맞춰서 옷을 입어줘야 되는데 옷을 갖고 와 일단 좋은 옷을 갖고 와.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몸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거기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입을 순 있어. 살 빼고 막 몸 키우면 입긴 입어. 근데 그때 되면은 옷이 찢어지죠. 감독이 또 바뀌고 새로운 옷을 또 갖고 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이글스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빠르게 팀을 성장하려면은 이 구단에 있는 수뇌부분들이 그 하나 이글스라는 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내려서 우리 팀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야구의 색깔은 뭔가 요거를 찾고 감독이 그걸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아까 톡할 때 제가 그 질문을 할까다 넘어갔던 게 그거였어요. 올 시즌에 양 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 기아는 시즌 바로 직전에 재밌는 또 사건이 있었죠. 바뀌었고, 그죠? 저희는 시즌 중에 경질로 다른 분을 선임했고, 근데 그 효과는 지금 사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선 넘고 사실 김종국 감독 체제나 이범호 감독님 체제나 사실 메인 외국인 선수를 뺀 국내 선수의 어떤 레벨이나 구성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쵸? 근데 성적은 작년하고 정반대. 현저히 달라요. 그럼 이건 사실 어떤 감독의 역량이 묻어있는 야구 아닌가? 무능한 거죠 감독이. 제일 저는 좀 이범호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번트가 없다. 그 번트가 진짜 안 돼요 이제. 그냥 오히려 팬들이 보면 제발 번트 좀 대라. 아니 근데 이 타선에서 번트 될 타선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됐단 말이죠. 왜냐면 작년에 1점 차 패배가 9경기 연속인가 있었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점 차 승부가 4승 18패인가 그런데 올해 9경기 연속이었나? 그래서 그거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반만 했었어도 가을 바뀌었다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똑같아요. 이랬으면 우리 가 너무 많아 되게. 5경기만 잡았으면. 맞아요. 근데 우리 올해 진짜 한 점 차 승부가 4승 17패, 4승 18패 그렇거든요. 올해. 속장이 터져 나가고 이게 좀 혈중 알코올이 많이 높을 수 있는. 제가 진짜 동안이었는데 야구 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형 확실해요? 확실해. 이제 탈모도 와. 그래서 그 감독 그 체인지의 어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아 내부에서는 아주 만족하죠. 선수들이 다 역량 있는 선수들이니까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소한 어떤 실수들이나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지 않고
선수들이 대범한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이 사실은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다다. 저는 그럼 그렇게 어제 생각합니다. 그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양현종 선수가 아웃카운트 한 개를 백허그. 남기고 승리 투수 요건을 못 갖추고 내려올 때 양현종 선수가 굉장히 빡쳐 있었죠. 빡쳤어요. 예, 우리끼리 용어로 빡 돌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야마 이범호가- 돌았다. 예, 야마 돌았죠. 아, 야마 돌았다. 뭐 사실 욕했겠죠. 더가웃 네. 들어가서. 근데 그거를 이범호 감독님이 풀어줬어요. 백허그로 딱 해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기아 타이거즈만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이다. 사실 김경문 감독이 만약에 문동주 아 이거 좀 그러면은 싫어. 아 싫죠. 생각도 예. 그림이 안 나온다. 예. 너무 배기 싫은 그림. 미치겠다 진짜. 예, 한국 정서에서는 되게 안 맞는 그림인데 저는 그게 이범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좀 내유외강의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탄탄하지 않으면 카메라 다 비추고 있고 막 지금 주변에 서가웃에서 선수들 다 보고 있는데 감독이 선수한테 가갖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한국 정서상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팬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맨날 보면 뭐 감독의 야구관이 올드하다 뭐 이러는데 본인들 생각이 좀 올드할 때도 많아. 이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감독은 꼭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삼국지에서 유비, 조조, 막 송권 이런 리더십 얘기하는 거 좋잖아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어떤 그런 감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고 거기서 비껴나가는 걸 좀 되게 좀 싫어해요. 특히 이제 사제관의 뭐 정 이런 것도 되게 따지고 감독의 카리스마, 리더십, 근엄하고 얼굴 가지고도 막 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표정 바꾼다, 표정 관리해라. 전 그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감독도 사람이고 감독이 우리 감독 얘기하는 거 이 야구에서 우리 전임 감독 얘기하는 네,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좀 신선한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 어때요? 그렇게 이범호 생각합니다. 감독이 올해 뭐 성적을 떠나서 이범호 네. 감독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기아 야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여론이라는 건 결국 팀 성적이 좋으면 최현우 감독이 이러고 있어도 만약에 1위였으면 임플란트 해드려라. 정말로 여기에 이 최현우 감독 그 굿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키링이 사실 나왔을 이제 겁니다.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근데 그 백허그 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낀 거는 다른 관점을 봤어요. 와, 저 양현종은 5회인데 팀이 9점을 내줬었더라고요. 득점점. 그거 엄청 많이 해줬죠. 저런 야구도 있구나. 그래서 승리 투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사실 뭐 그런 일이 없어요. 백허그 뭐 이런 것도 없고. 백드랍은 장기처럼. 아니 근데 그 작년에 근데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그 김건국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 인생에서 가장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올 시즌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 식의 뉘앙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야구를 보면은 이제 현장 가서 더가웃을 많이 보잖아요. 직관을 좀 많이 가는 편이니까 TV에는 사실 더가웃이 풀샷으로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팀의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더가웃에 감독과 선수의 위치를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